그게 오늘날 대학생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진솔한 모습일 수 있어요.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왜 없었겠습니까? 이게 무슨 철학 수업에 들어가서 묻는 질문 아니거든요. 살다가 괴로움은 야 이게 도대체 세상은 왜 있고 나는 왜 여기 태어나서 이렇게 어려워야 하느냐 안 묻을 사람이 없는 거거든요. 공부를 해야 이거 묻는 질문 아닙니다. 어머니 왜 날 낳으셨어요? 하는 그 유행가 가서도 이거예요. 인생은 하숙생이라고 그래서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하는 그 질문도 이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사실 배움의 고화에 그리고 나이가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3살, 4살이면 묻게 돼 있어요. 엄마 나 어디서 왔어? 대한민국 아주 표준적인 답이 있죠?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요즘 애들은 어느 다리 이렇게 묻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만 묻는 것이 아니고 위대한 예술이나 고전이나 다 이걸 묻습니다. 영화도 이거 묻고요. 이게 고갱의 거의 마지막 작품인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고갱은 어떤 면에 평생 이 질문을 가지고 씨름을 했었을 수 있어요. 그의 삶이 프랑스에서도 방황하는 삶이었었고 마지막에 타히티까지 간 것은 이 질문을 쫓아서 갔을 수 있습니다. 그가 인생을 마감하기 직전에 그렸던 그림입니다. 이 어린아이가 이게 좀 파워포인트가 좀 깨끗하면 사실 원작보다 더 투명하게 볼 수 있을 텐데 조금 아쉽긴 해요. 여기 보시면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은 이렇게 가는 것이니까. 그래서 인생의 어떤 면모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할머니 한 분이 머리를 감싸고 내가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을 세계관을 많이 생각하는 한 분이 평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걸작은 걸작이다. 정말 거장의 예술답게 모든 인생이 씨름하는 것을 이렇게 한 그림에 표현했다. 그러나 정말 아쉬운 것은 이 위대한 씨름의 답이 이 그림에서 보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서 왔는지를 답을 하고 있지를 못해요. 정말 우리가 원하는 고전, 우리가 원하는 계시 또는 세계관 이런 걸작이라면 답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 고갱의 캠퍼스가 이만큼 더 길다고 해서 어디서 왔는지를 고갱은 그릴 수 있었던 것 같지가 않아요. 또 이쪽으로 이만큼 더 길다고 해서 어디로 갈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갱의 삶 자체가 어떤 면에 질문뿐이었었고 방황의 연속이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그림이지만 이 그림은 어디서부터 왔는지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어디로 갈지에도 이 그림은 신경을 쓴 것 같아요. 이게 시스틴 성당이라고 해요. 이만한 채플 이 천정에 그려져 있는 그림인데 처음에 우리가 봤던 그림이 여기입니다. 천지창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그림이 쭉 타락으로 진행된 다음에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는 기독교의 스토리입니다. 성경의 이야기예요. 또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 삽니다. 또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비전이 돼서 아브라함이 보았다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도 지금 보면서 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스토리가 어떤 스토리를 따라서 사느냐에 따라서 삶은 대단히 다른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세계관 이야기할 때 특별히 우리같이 다원주의 사회 속에 사는 사람들이 인식을 해야 될 것은 세계관이 하나가 아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하는 스토리, 학교에서 보여주는 그 그림들이 정말 견디기 힘들어서
뭐 가정에서도 가르치시고 대안학교도 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독교 학교의 중요성은 이 다양한 스토리 가운데 정말 바른 스토리, 바른 안목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하나만 만드셨지만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하나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제가 경기도 군포 신도시인 3번에 사는데 한 번은 저희 앞집에 그게 이제 30평 되는 아파트 단지인데 저희 아파트하고 이렇게 둘이 맞보고 있는 이쪽에 새로 누가 이사 오셨어요. 근데 저하고 저보다 뭐 나이가 많아 보이시고 상당히 점잖으시고 그래서 가끔 이렇게 만나서 인사를 하다가 보니까 결국 제가 알게 된 게 이분이 그 지역에 출마한 국회의원이시고 국회의원 당선됐어요.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님 이웃에 사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가끔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아주 뭐 상냥하시고 그래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얘기를 하면서 점점 느끼는 게 야, 이 사람과 나는 정말 다른 세상에 산다 그런 생각했어요. 굉장히 진보적이고 저는 꼴통입니다. 그리고 뭐 얘기가 섞이면 섞일수록 이분 어떻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학번도 크게 차이가 안 나요. 70년대에 같은 나라에서 대학을 다녔고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이 사람 세상과 내 세상이 이렇게 다른가? 그 다음 선거할 때 제가 안 찍었습니다. 이게 그렇게 다른 거예요. 뭐 이웃에 산다고 그래서 똑같은 세상을 똑같이 보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이 그림 아시죠? 네. 이 그림은 컵인데 위에가 너무 커 보여서 좀 불안해 보이십니다. 맞죠? 대개 답 안 하세요.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하면서 여잔데 왜 컵이라고 그러냐? 제가 그걸 압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두 그림인 건 아시죠? 지금 컵은 다 보이세요? 그거 안 보이시면 안과부터 가셔야 됩니다. 이 컵은 왜 보이시냐면 혹시라도 전에 이게 컵이 안 보이셨던 분도 지금은 보이시는 게 제가 지금 그쪽으로 몰고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어떤 것을 보게 하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실험용 그림입니다. 그 다음 그림은 어떻습니까? 조금 미리 아시는 분이 아니시면 이 그림은 첫 그림처럼 그렇게 명백하지 않아요. 여인의 그림이긴 한데 나이가 문제입니다. 젊은 여인입니까? 아니면 할머니입니까? 할머니 보이시는 분 계세요? 네, 다행입니다. 대부분 할머니 안 보이시죠? 젊은 여인은 다 보이시죠? 그것도 안 보이십니까? 그냥 협조 안 하시는 거죠? 이게 젊은 여인은 여기가 눈썹이고 콧날이고 턱선이 이렇게 있는 아주 미녀같이 보이네요. 제가 이게 손이 좀 떨리네요. 이렇게. 제가 사실 좀 오늘 긴장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니까 하나님의 군사라 간단치 않습니다. 할머니부터 보시지. 할머니 퀭한 눈이고 할머니 좀 무서운 할머니예요. 이 콧날입니다. 이렇게. 레브리코. 그리고 여기가 인중이고 입술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주걱턱이고. 지금쯤이면 되게 이래야 되는데 다시 한번 하십시다. 할머니 눈이고요. 할머니 레브리코입니다. 이렇게. 코. 보이세요? 그 다음에 인중이고 입술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주걱턱이고. 안 보이셔도 할 수 없어요. 이제 진도 나갑니다. 이게 할머니가 안 보이시면 지금부터 기도해 보세요. 보이실 수도 있어요. 뭐 중요한 거는 아는 만큼 보인다 하는 거예요. 이게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선생이 하는 일은 아이들은 못 보는 걸 보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이런 예를 드려보겠습니다. 이 영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한 분도 안 계시죠? 제가 이거 뭐 문화 강의할 때 많이 보여줬는데 여태까지 대한민국에서 이 영화 봤다는 극장에서 봤다는 분 딱 한 분 봤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 끝나고
여쭤봤어요. 직업이 뭡니까? 그랬더니 영화 감독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상당히 잘 만든 영화고 보실만한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수입조차 안 됐어요.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 이미 흥행에 참혹하게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영화가 너무 긴 것이 한 원인이었어요. 4시간 반짜리인데요. 그나마 처음 2시간이 이 게리스버그라는 곳에서 남북전쟁이 결판이 나는데 왜 하필이면 게리스버그냐. 그리고 그걸 설명을 2시간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장면은 남쪽 군대 북쪽으로 올라가고 북쪽 군대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마을을 거쳐가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등장인물 소개하고 남북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소개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스토리가 전개되는데 아이들에게 이걸 교육용으로 보이면 다 잡는다. 그러다가 언제 깨어나냐면 총소리가 나면 깨어나요. 그래서 대단히 교육적이 아닌 일이 벌어지는데 가장 비교육적인 장면은 여기입니다. 제가 거꾸로 가요. 이거예요. 실제로 게리스버그를 가보면 평지인데 평지에서 어떻게 은폐도 안 하고 이렇게 싸우냐. 그 당시 전쟁이라는 게 일렬로 서서 장교가 앞으로 하면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거기 설명하는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사실 여기 하나 빠진 게 있는데 뭐냐면 그 당시 총이나 대포는 연기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한두 발 쏘면은 쏘는 사람이고 맞는 사람이고 아무것도 안 보인대요. 연막탄 속에서 싸우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군이 코앞에 왔는데 이게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대포를 쏘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대포탄에 맞아서 쫙 찢어서 날아가는 장면이 있어. 근데 아이들이 이걸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막 신이 나서 이야! 그러는. 그래서 이걸 보이던 교사가 이건 아니다. 이게 불과 100여 년 전에 미국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인데 아이들로 하면 조부모나 증조부 정도면 여기서 실제로 그렇게 죽은 사람이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애들이 이걸 오락이라고 생각하냐. 그래서 불을 켜고 아이들 엄청 야단을 쳤대. 이 역사의식이 없는 놈들 같으니. 예? 얘들 눈부터 고쳐야 되겠다. 눈을 고치는 방법은 딱 하나인 것 같다. 영화 다시 보자. 그래서 영화를 다시 보이면서 이번에 해설을 하면서 보여줬대요. 그랬더니 이 장면이 가까우면서 엄숙해지더니 이 장면을 지나가면서 우는 아이들도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요, 이게 똑같은 영화가 아닙니다. 그 일을 어떻게 누가 맹글해요? 선생님이 하는 거예요. 선생은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축구 해설가도 괜히 떠들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거 꺼놓고 축구 보세요. 얼마나 재미없는지. 이게 교사는 근본적으로 해설가예요. 제가 그걸 톡톡히 한번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저는 철학 선생이라 아이들에게 사실 전공이 철학이 아니잖아요. 저희는 신학과인데 그리고 거기 들어오는 아이들 다른 과 애들도 있는데 철학사를 1년 동안 쭉 가르치면서 6학점을 하는데 적어도 끝났을 때는 고전에 해당하는 책을 읽었다고 자부심을 좀 갖더라. 그래서 딱 2권만 내가 소개를 한다면 하나는 이 책이고 플라톤의 리퍼블릭이라고 국가편입니다. 다 번역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데카르트의 방법서설이라는 책이에요. 이 둘 다 나는 세상에서 이렇게 재밌는 책을 만나본 적이 없다. 여러분들 안 믿으시죠? 그러나 철학치고 이런 책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또 들고 이렇게도 합니다. 이 책 정말 재밌다. 우리 신학과 학생들은 믿음도 좋고 착하기도 하고 그래서 믿고 가서 사요, 그걸. 그래가지고 읽다가 한 녀석이 화가 나갖고 저를 찾아왔어요. 선생님 이게 어떻게 그렇게 재밌습니까? 그래서 잘 왔다. 제가 앉혀놓고 한 2시간 동안 이 책이 왜 재밌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그 친구요, 지금 박사과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철학과 박사과정으로 갔어요.
이게 그 친구 저보다 아마 뛰어난 철학자가 될 가능성도 있어요. 네. 제가 거꾸로 그 학생한테는 이제 그 철학 박사 하게 하면 신학도 공부해. 그렇게 지금 됐어요. 그리고 그 녀석 하나만 간 게 아니라 그 녀석이 대학 다니면서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줄줄이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가지고 이미 걔 따라서 3명이 철학과 박사과정에 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제가 지금 말리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게요, 재밌는 책들입니다, 이 책. 이 책들 읽을만 해요. 그리고 이 책들은 읽힙니다. 인내만 있으면. 예를 들어, 제가 전공한 하이데거나 가다머나 이런 사람들은 읽지 마세요. 정신건강에 해로워요. 그런데 이 책들은 읽혀요. 그리고 읽으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그게 교육이고요. 결국 어떤 안목으로 책을 읽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다원주의 시대에는 기독교인다운 세계관이 필요한데 세상이 워낙 세계관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기독교인다운 안목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에 따라 삶이 변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중요해서 한 바퀴 돌려보는 거거든요. 세계관과 문화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뒤에 보이는 그 건물은 소위 포스트 모던 건축의 대표적인 것인데 정신사나우시죠? 오늘날 세상이 저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은 들어가면 길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요즘 뜨는 건물입니다. 쿨해요, 이게. 조금 먼저 이론적인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나이아가라 폭포 얘기를 조금 다시 기억을 하시면 좋은데 우리가 세상을 보면 지식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걸 뷰 오브 더 월드라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월드 뷰는 첫 번째 뷰 오브 더 월드의 요소가 있어요. 그러나 그 타워에서 폭포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내려와가지고 폭포 보러 가는데 거꾸로 반대쪽으로 가는 사람은 여태까지 한 사람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느 쪽에 있다는 걸 아니까 그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볼 뿐만 아니라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전략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결과가 문화라고 할 수 있고 여러분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그림을 보겠는데 사실 이 그림은 저희 아이들이 제가 딸이 둘인데요. 얘들이 초등학교 다닐 무렵에 저희 식탁에 복사되어서 걸려있던 두 그림입니다. 이 그림과 이 그림입니다. 부엌에서 일을 하는 두 여인을 그린 그림인데 작가의 세계관은 굉장히 다릅니다. 이 그림에는 부엌 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다 하는 것이 배어있는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제가 마지막에 공부를 네덜란드에서 했는데 네덜란드의 국보 그림이고 특별히 크리스찬들이 좋아해요. 앞에 그림은 샤르당이라는 캐톨릭, 명목상의 캐톨릭이 그린 그림인데 여기는 부엌일이라는 건 인생 부상이다.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이 감자나 깎으려고 세상에 태어났던가. 남편이 한량없이 밉고 이런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칼 들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분위기는 어떠십니까? 이것입니까? 이것입니까? 이 그림에 보면 정말 앞에 그림과 달리 몸이 기울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방울이라도 어떻게 될까? 이렇게 집중이 돼요. 시선도 거기 가 있고. 앞에 그림은 정말 시선도 없고요. 그냥 무상한 거예요. 인생 무상. 삶의 회의. 그래서 이걸 둘을 같이 놓고 이렇게 보면 상당히 세계관 교육이 돼요. 그래서 우리 딸들 보고 너 이렇게 살래, 이렇게 살래. 당연히 이렇게 살겠다고 그러죠. 근데 그 덕분인지 몰라도 상당히 이렇게 살라고 애를 써요. 우리가 큰 놈은 지금 대학원생이고 작은 애는 지금 사회봉사 중인데 대학을 졸업하고 상당히 이렇게 애를 써요.